제목 어머니,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며느리가 타준 매실청의 정체. 어머니, 오늘도 어지러우세요?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잠 못 드는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담근 매실청을 챙겨주는 효부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손자의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주스에 파란 물 넣었어. 해골 그림 그려진 거.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화장대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니. 과연 저는 이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소름 돋는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며느리의 실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제 목숨을 살립니다. 제1부 며느리의 매실청, 달콤한 살인의 마. 어머니, 오늘도 잠 안 오세요? 제가 매실청 타왔어요.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달그락.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며느리 지연이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콤달콤한 매실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오래 잃은 둘이 녹분 씌는 침대에 기대 앉아 며느리를 향해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밤마다 이게 무슨 고생이니? 고생은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저도 좋죠. 자, 시원하게 쭉 들이키세요. 지연이는 평소보다 더 상냥한 목소리로 잔을 건넸습니다. 옥분 씨는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워 단숨에 매실청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달콤하면서도 왠지 모를 비릿한 끝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입맛도 변하나 보다 생각했을 뿐입니다. 어때요? 맛있으세요? 그래, 아주 맛있다. 내가 담근 거라 그런지 더 좋네. 지연이는 빈 잔을 받아들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는 차가운 표정. 하지만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 옥분 씨는 그 섬뜩한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방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옥분 씨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뱃속에서 누군가 장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체했나? 아까 저녁을 급하게 먹었나? 옥분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옥분 씨는 의식을 잃고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 씨는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일어나려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 씨는 벽을 짚고 간신히 방을 나갔습니다. 어머,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지연이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옥분 씨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보았습니다. 마치 아직도 살아있네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그래, 속이 좀 안 좋아서. 어머, 체하셨나 봐요. 어제 매실청이 너무 진했나? 제가 오늘은 죽 끓여드릴게요. 지연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상냥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옥분 씨는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요즘 들어 몸이 자꾸 안 좋으니 별 생각이 다 드나 봅니다. 지연이는 3년 전 아들 민수와 재혼한 며느리였습니다. 전처와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민수가 어느 날 데려온 여자는 참 착해 보였습니다.
나이도 민수보다 5살이나 어리고 말도 예쁘게 하고 무엇보다 옥분 씨에게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 자신이 가지고 있던 2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를 맡겼습니다. 월세 받아 살림에 보태스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잦았습니다. 건강하던 옥분 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노인성 빈혈이나 스트레스성 위염 같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챙겨주는 음식만 먹으면 그날 밤은 꼭 악몽을 꾸거나 배가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옥분 씨는 답답한 마음에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동네 친구인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옥분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반쪽이 됐네. 순자 왔니? 그냥 좀 몸이 안 좋네. 야, 너 혹시 며느리랑 무슨 일 있냐? 며칠 전에 내가 마트에서 너네 며느리를 봤는데. 순자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글쎄, 웬 젊은 남자랑 팔짱을 끼고 가더라니까.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따라가 봤는데 아주 찰싹 붙어 다니던데? 뭐, 우리 며느리가. 옥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연이는 평소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친구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라니. 내가 잘못 봤겠지.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리고 카트 보니까 남자 속옷이랑 면도기도 잔뜩 샀더라. 너네 민수는 출장 갔다며? 아들 민수는 일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가 있었습니다. 옥분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걸까? 그래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옥분 씨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늙은이 골골대잖아. 얼마 안 남았어. 저번보다 양을 좀 늘렸거든. 옥분 씨는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양을 늘렸다니. 늙은이라니? 응, 이번에 들어놓은 거 사망보험금만 5억이야. 상가 건물도 어차피 내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꼬시는 중이고. 아들놈은 베트남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옥분 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험금 5억, 그리고 상가 건물.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뒤로는 내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 씨는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들켰다가는 무슨 짓을 당할지 모릅니다. 저 여자는 악마였습니다. 옥분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다시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며느리가 아들놈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옥분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음식들이 독약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지연이가 숟가락을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옥분 씨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 같았습니다. 지연아,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일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 옥분 씨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병원이요? 아니, 저번에 갔을 때 별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집에서 푹 쉬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병원 가봤자 돈만 쓰고 고생하시지. 병원에 가는 걸 극도로 말리는 며느리. 확실했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내일 종합검진 예약해줘라. 어머니도 참.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지연이는 마지못해 대답하며 부엌으로 그릇을 치우러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옥분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내 아들을, 내 재산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어김없이 지연이가 매실청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주무셔야죠. 오늘은 제가 꿀을 좀 더 탔어요. 옥분 씨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갈색 액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거기 탁자에 좀 놔두렴. 양치하고 마실게. 식기 전에 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보고 치울게요. 지연이는 나가지 않고 옥분 씨가 마시는 걸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집요했습니다. 옥분 씨는 꾀를 냈습니다. 아참, 지연아. 아까 안방 화장실에 수건이 없더라. 수건 좀 가져다 주겠니? 아, 네. 잠시만요. 지연이가 몸을 돌려 나가는 찰나 옥분 씨는 재빨리 매실청을 침대 옆 화분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잔을 입가에 댔습니다. 지연이가 수건을 들고 들어왔을 때 옥분 씨는 입을 닦으며 빈 잔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잘 마셨다. 아주 달고 좋네. 어머, 벌써 다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푹 주무세요. 지연이는 빈 잔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옥분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화분 속 식물은 무사할까? 다음 날 아침, 옥분 씨는 눈을 뜨자마자 화분을 확인했습니다. 싱싱하던 고무나무 잎이 누렇게 변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말입니다. 옥분 씨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에 제초제를 탔거나 더 독한 무언가를 넣은 게 분명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옥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아들에게 전화할까?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증거도 없이 신고했다가 며느리가 발뺌하면 그만 아닌가? 그때 텔레비전 옆에 놓인 손자 지훈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훈이는 기숙형 학교에 다니느라 주말에만 집에 옵니다. 지훈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옥분 씨는 지훈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응, 할머니 뭐요? 너 혹시 엄마가 할머니한테 주는 주스나 약에 뭐 넣는 거 본 적 있니?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괜찮아. 할머니한테만 살짝 말해줘. 할머니가 지훈이 좋아하는 로봇 사줄게. 지훈이는 눈을 반짝이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번에 엄마가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파란색 병을 꺼내는 거 봤어요. 거기다가 해골 그림 그려져 있었는데 엄마가 그건 할머니 건강해지는 마법의 무략이라고 했어요. 해골 그림, 파란색 병, 독극물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에게까지 거짓말을 시키며 시어머니를 죽이려 하다니. 지훈아, 그 병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네, 엄마 화장대 서랍 맨 아래 칸에 숨겨놨어요. 옥분 씨는 지훈이를 내보내고 며느리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고 옷가지들을 들춰냈습니다. 맨 아래 깊숙한 곳에 신문지로 꽁꽁 싸맨 작은 병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를 벗겨냈습니다. 메탄올, 공업용 알코올이었습니다. 이걸 매일 밤 조금씩 마셨으니 시신경이 손상되고 장기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옥분 씨는 병을 들고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 며느리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리. 지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뭐 하세요? 지연이의 발소리가 안방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독극물병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는 옥분 씨의 손에 들린 파란 병을 보았습니다. 순간 지연이의 얼굴에서 착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차가운 눈빛, 비릿한 웃음. 그녀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의 방을 왜 뒤지세요? 그거 위험한 건데. 옥분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지연이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기왕 들킨 거 이제 숨길 필요도 없겠네요. 어머니, 그냥 편하게 가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지연이의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날카로운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으려고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끝이 옥분 씨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독극물을 든 시어머니와 칼을 든 며느리의 숨 막히는 대치. 과연 옥분 씨는 이 악마 같은 며느리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더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부. 며느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싶다면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분노와 복수의 서막, 이제 시작됩니다. 제2부 악마의 가면이 벗겨지던 날, 어머니, 이리 주세요. 다쳐요. 지연이는 한 손에는 과도를, 한 손은 옥분 씨를 향해 뻗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독사 같은 눈. 옥분 씨는 등 뒤의 벽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메탄올 병이 미끄러질 듯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란 말이야. 이거 내가 숨겨놓은 거 맞지? 나 죽이려고. 옥분 씨가 악을 쓰며 병을 휘둘렀습니다. 지연이는 멈칫하더니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너무나 섬뜩해서 옥분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들켰네. 재미없게. 지연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왜 남의 방을 뒤져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고 편안하게 가시면 좋잖아요. 보험금도 나오고 어머니도 아픈 거 끝나고 서로 얼마나 좋아요?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독을 먹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건물 관리도 맡기고 딸처럼 생각했는데. 딸, 웃기시네. 식모 부리듯 부려먹으면서 무슨 딸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 어차피 죽으면 오빠한테 갈 거. 조금 일찍 받는 게 뭐가 나빠요. 지연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에게 옥분 씨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돈이 나오는 걸어 다니는 금고일 뿐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알면 널 가만둘 것 같으냐? 내 아들이 널 용서할 것 같아. 오빠요. 후후, 오빠가 과연 누구 말을 믿을까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헛소리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치매 약 타온 거 모르셨죠? 이미 진단서 다 만들어놨어요. 옥분 씨는 머리를 한 대에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 놓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출장 간 사이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자연사나 사고사로 위장하려는 완벽한 계획. 옥분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 하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찰나의 틈을 타 옥분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지연이를 밀치고 방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가, 어서. 옥분 씨는 거실에 있던 지훈이를 안방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지연이가 더 빨랐습니다. 지연이는 옥분 씨의 머리채를 뒤에서 낚아챘습니다. 악! 옥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메탄올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역한 알코올 냄새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지훈이는 그 광경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때리지 마. 으앙. 지훈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할머니 훈계 좀 하는 거야. 지연이는 소리를 빼찌르며 지훈이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옥분 씨를 내려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곱게 죽어주면 덧나나? 지연이는 깨진 병 조각을 발로 툭 찼습니다. 그리고 옥분 씨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들어요. 지금 당장 지훈이 데리고 조용히 있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을 볼 건지 선택해요.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거든요. 그녀의 손에 들린 과도 끝이 옥분 씨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서 나가야 했습니다. 알았다. 아무 말 안 할게. 제발 지훈이는 건드리지 마라. 진작 그럴 것이지. 방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있어요. 허튼 짓 하면 지훈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연이는 옥분 씨를 작은 방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감금되었습니다. 휴대전화도 거실에 두고 왔습니다. 옥분 씨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지훈이가 저 악마 같은 엄마 밑에 있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분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 밖에서는 지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오빠. 계획이 좀 틀어졌어. 노인네가 눈치를 챘어. 아니야, 처리할 수 있어. 오늘 밤에 끝낼 거야. 응, 약은 충분해. 오늘 밤에 끝낸다니. 옥분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은 방범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지훈이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잠들면 문 열어줄게.
나 열쇠 어디 있는지 알아. 옥분 씨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달그라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방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옥분 씨는 지훈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연이는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과 수면제, 통이 굴러다녔습니다. 독한 짓을 하려니 제정신으로는 힘들었나 봅니다. 옥분 씨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옥분 씨의 눈에 신발장 구석에 놓인 등산화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신던 낡은 등산화. 그 안에 옥분 씨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500만 원과 통장 도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나가면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것만 챙기자. 옥분 씨가 떨리는 손으로 등산화 안쪽을 더듬거릴 때였습니다.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옥분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파에 잠들어 있던 지연이가 어느새 일어나 옥분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귀신 같았습니다. 지훈아, 넌 들어가서 자라니까. 지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옥분 씨는 지훈이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망가. 지훈아, 도망가서 경찰 불러. 할머니. 지훈이는 울면서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옥분 씨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질질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곱게 보내주려고 했더니 기어코 사단사다를 만드네. 지연이는 옥분 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부엌으로 가서 믹서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남은 매실청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쏟아부었습니다. 윙하는 기계음과 함께 독극물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다 마시면 편해질 거예요. 지연이는 믹서기 통을 들고 옥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독약을 쏟아부으려 했습니다. 옥분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 손자를 지켜야 한다. 액체가 입가로 흘러내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져가는 순간 쿵쿵쿵 현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지연이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옥분 씨의 눈에서 희망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가 해냈습니다. 내 손자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지연이는 믹서기 통을 내려놓더니 다시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이 아닌 옥분 씨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같이 죽어. 나 혼자는 못 죽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까지 앞으로 1분. 과연 옥분 씨는 이 미친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이외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와 충격적인 공범의 정체가 밝혀지는 3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문 밖에는 경찰이 와 있지만 제 목에는 차가운 칼날이 닿아 있습니다. 며느리의 광기 어린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같이 죽자, 어머니. 과연 저는 이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 뒤에 서 있는 상상도 못할 그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지연이가 숨기고 있는 더 추악한 과거와 충격적인 공범이 밝혀지는 제3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소름 돋는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억울한 시어머니의 목숨을 살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제3부 가면 뒤에 숨은 공범자. 문 열어. 경찰입니다. 강제로 개방합니다. 밖에서 들려온 고함과 함께 현관문이 굉음을 매며 부서졌습니다. 지연이는 제 목에 차가운 과도를 바짝 들이댄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오지 마.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서진 문틈 사이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땀범벅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베트남에 출장 갔다던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들은 제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아내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 지연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사람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칼 내려놔. 제발. 오빠, 오지 마. 오빠도 똑같아. 다 한 통속이야. 지연이는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옆에 대기하던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지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쨍그랑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지연이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로 지연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도 살려고 그랬어. 저 늙은이가 안 죽어서 그런 거라고. 민수는 다리가 풀린 저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저도 아들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손자 지훈이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훈이를 안아주며 이를 갈았습니다. 지연아,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경찰에게 끌려가던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섬뜩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왜? 돈 때문이지. 오빠 빚 갚아주느라 내 인생 꼬인 거 생각 안 해. 늙은이 건물 하나면 우리 팔자 피는데 왜 그렇게 안 죽고 버티냐고. 민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에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핑계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요. 그런데 그때 경찰 중 한 명이 지연이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여자 지금 누군가랑 통화 중이었는데요. 통화 목록 맨 위에 찍힌 이름 김 실장. 경찰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지연, 왜 대답이 없어? 노인네 처리했냐고. 약 먹였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고향 선배이자 제 건물의 관리를 도와주던 부동산 중개업자 김 씨였습니다. 김 실장 형.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야, 너 민수냐? 아, 아니. 전화를 잘못 걸었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고향 선배가 내 아내와 짜고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지연이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 불게. 그 인간이 시킨 거야. 나 혼자 한 거 아니라고. 다음 날 경찰서 조사실. 지연이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수가 사업 빚으로 허덕일 때 김 실장이 지연이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재수 씨, 이렇게 살 거야? 시어머니 건물 있잖아. 그거 팔면 빚도 갚고 남은 돈으로 우리끼리 새 출발할 수 있어. 김 실장은 민수의 선배인 척하며 뒤로는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지연이를 꼬드겨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연이가 매일 밤 타주던 매실청에 메탄올을 섞으라고 지시한 것도,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려던 것도 전부 김 실장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하려고 했어. 근데 그 인간이 협박했단 말이야. 오빠 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지연이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넨 결정적인 증거, 지훈이의 증언과 현장에서 발견된 메탄올 병은 그녀가 단순한 공범이 아닌 주범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실장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지연이가 녹음해 둔 통화 내용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재생한 녹음 파일에서는 악마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노인네 숨 끊어지면 바로 화장해버려. 부검 못하게. 건물명의 이전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도장만 훔쳐와. 옥분 씨는 조사실 유리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난 놈이라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민수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내 탓 아니다. 우리가 살아서 만난 게 어디냐. 지훈이도 무사하고.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공포. 저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깨어났습니다. 지연이가 건네던 그 달콤한 매실청의 맛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치소에 수감된 지연이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반성문인 줄 알고 뜯어본 저는 내용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저를 향한 마지막 저주였습니다. 어머니, 저 감옥에서 나가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오빠랑 이혼 안 해줄 거라고요. 내 청춘 보상에 내요. 건물이라도 내놓으라고. 끝까지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한 며느리. 저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탐내던 그 재산으로 며느리가 피눈물 흘리게 만들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옥분 씨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악녀 지연이와 김 실장의 비참한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돈에 미친 며느리에게 진짜 돈의 무서움을 보여줄 대망의 완결편.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4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폐륜 며느리의 죗값을 낱낱이 밝혀내고 옥분 씨의 화려한 인생 역전이 펼쳐질 마지막 이야기. 사이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의를 구현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제4부 악마들을 위한 심판, 그리고 화려한 부활. 피고인 이지연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광수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탕. 판사의 판결봉 소리가 법정 안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존속 살해 미수, 특수절도, 사기, 횡령, 그리고 아동학대까지. 지연이와 김 실장이 저지른 죄목은 검사가 읽어 내려가는 대만 한참이 걸릴 정도로 길고 무거웠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들의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도 안 돼. 15년이라니. 판사님, 너무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억울해요. 지연이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정이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교도관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들고 끌어내려 하자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마치 악귀 같았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저 절대 이혼 못해요. 15년 살고 나와서라도 내 목 챙겨갈 거야.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돈 타령이라니.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저 악다구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가 피눈물 흘리게 만들 완벽한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수와 함께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지현이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지연이는 죄수복을 입고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눈 밑은 퀭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명품 옷을 휘감고 제 앞에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변호사 좀 바꿔줘요. 국선 변호사라 말이 안 통해요. 항소하면 형량 줄일 수 있다는데 돈이 없대요. 그리고 오빠한테 전해요. 나 옥바라지 제대로 안 하면 나가서 가만 안 둔다고. 지연이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면회를 온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창에 갖다 댔습니다. 이게 뭐예요? 탄원서 써준 거예요? 아니면 합의서? 이혼 소송 승소 판결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탐내던 내 재산 처분 결과고. 지연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재산 처분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서류 봉투를 뚫을 듯이 이글거렸습니다. 재산 처분이라니요. 건물을 파셨어요. 그럼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잘 됐네. 그거 저 나오면 사업 자금으로 쓰게 잘 보관해 두세요. 어차피 어머니 돈 다 못 쓰고 돌아가실 거잖아요. 꿈 깨라. 건물은 팔았다. 30억에 매각했지. 하지만 그 돈은 단 1원도 내 몫이 아니야. 저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유리창에 바짝 붙여 보여주었습니다. 재단법인 지훈장학회 설립 인가증. 그리고 그 밑에는 30억 원 전액이 기부금으로 입금된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지훈장학회, 이게 뭐예요? 기부라니? 내가 주기로 했던 시어머니 돈, 그리고 내가 짐작 취급했던 내 손자 지훈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건물 판 돈 30억, 전액 사회에 환원했어. 고아원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는 데 쓰일 거다. 지연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리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기부요? 30억을요? 미쳤어. 노망났어. 그게 어떤 돈인데 기부를 해요. 내 돈이야. 내가 그 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데. 내 돈이라고. 지연이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발광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지만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뺏으려 했던, 사람까지 죽이려 했던 그 막대한 돈이
공중분해되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 미쳤지. 널 며느리로 들인 내가 미쳤었지. 하지만 이제 정신이 좀 드는구나. 너 같은 인간이 다시는 돈 때문에 사람 목숨 건드리지 못하게. 내 돈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에 쓸 거다. 내가 감옥에서 썩는 15년 동안 내 돈은 훌륭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쓸 거야. 너는 평생 그 돈 구경도 못하고 그 안에서 내 탐욕에 짓눌려 죽어가겠지. 안 돼.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그거 내 돈이야. 내놔. 내놓으란 말이야. 으아. 지연이는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유리창 너머의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하는 그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기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생 거기서 내 죄를 씹어먹으며 살아라. 1원 한 푼도 내 더러운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 법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높았습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에 착하고 성실한 아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꽉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래, 다 끝났다. 아니,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시작이지.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에는 매실청 냄새 대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가 저를 보며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장하네. 할머니가 뭐 사줄까? 치킨 시켜줄까? 아니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요. 아빠랑 할머니랑 저랑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지훈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지연이가 주려던 독약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보약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주말이면 민수, 지훈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전 재산 기부한 70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박수를 보내고 존경의 눈빛을 보낼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낍니다. 매실청 사건 이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시작한 댄스 스포츠는 이제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청장배 댄스 대회에 나가서 은상도 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그 순간 저는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문득문득 그때의 공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차가운 칼날의 감초,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 며느리의 섬뜩한 웃음소리.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들 민수와 사랑스러운 손자 지훈이,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은 김 실장이었습니다. 지연이와 공모했던 그 사기꾼. 내용은 구구절절한 변명과 가석방을 도와달라는 뻔뻔한 부탁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과 싸우고 독방에 갇히기를 반복하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벽을 보고 내 돈 내놔라고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줄 시간도 감정도 아까웠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 인생에서 도려낸 암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저는 세상 밖에서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 사람을 해치고 가족을 배신하는 순간 그 돈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지연이와 김 실장이 파멸한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이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있을 때 잘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당신의 직감이 때로는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건강과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저 옥분이는 이제 남은 인생을 덤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 축제처럼 살 겁니다. 나쁜 며느리 쫓아내고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쾌함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며느리의 매실청, 달콤한 살인의 맛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지켜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옥분 씨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사이다 넘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